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마음가짐과 전통 풍수 사상 제물은 마음의 그릇, 기운의 순환을 담은 본문 전체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를 바로잡고 문맥 흐름을 해치는 오탈자 및 구어체적 잡음예, 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중복된 단어 등을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문장으로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작성일은 요청하신 대로 2026년 7월 27일로 기록하였으며 원문의 전체적인 호흡과 분량 길이를 철저히 유지하였습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27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운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재물을 결정하는 날은 1년 중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6월 25일, 이날은 중요한 날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날은 재물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금전운을 지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6월 중순쯤 되시면 봄철 환절기 정리한다고 집안을 손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옷장도 정리하시고 묵은 살림도 좀 버리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6월 25일이 날 무심코 버리신 그 물건 하나 때문에 1년 동안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것도 본인은 전혀 모르시는 사이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6월 25일이 날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반대로 꼭 챙겨두셔야 할 것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릴 텐데요. 이거 하나만 잘못 버리셔도 올해 돈복이 사라질 수 있으니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왜 하필 6월 25일 이날이 그렇게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중순 이맘때가 1년 중에 진짜 특별한 시기인데요. 봄에 심어둔 모든 것들이 막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쑥쑥 올라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로부터 한 해 돈복은 6월 중순에 다 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새싹이 막 흙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위에 무거운 발자국이 한번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싹은 그대로 꺾여버립니다. 다시 자라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요. 6월 25일 이날 무심코 무언가를 버리신다는 게 바로 그 새싹 위에 발자국을 찍는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봄 내내 정성껏 심어놓은 재물의 씨앗이 막 자라고 있는데 이때 잘못 버리신 그 물건 하나와 함께 그 씨앗까지 통째로 뽑혀나가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 부잣집에서는 6월 중순만 되면 절대 함부로 큰 정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곱게 보내드릴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살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 이날이 또 하나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이날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요. 이거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정리하셨다가는 1년 재물운이 사라질 수 있으니 금전운을 위해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오래된 지갑인데요. 새 지갑 하나 사시고 나서 헌 지갑은 그냥 쓰레기통에 휙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옛 어르신들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던 행동입니다. 지갑이라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동안 내 재물을 담아온 그릇이거든요. 그 안에 몇 년 치돈의 기운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건데 그걸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던지신다는 건 그동안 쌓인 재물운을 그냥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새 지갑으로 옮기실 때는 며칠간 두 지갑을 나란히 두셔서 헌 지갑의 좋은 기운이
새 지갑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헌 지갑은 깨끗한 천에 곱게 싸서 버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날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옛날 통장입니다. 특히 첫 월급 통장, 이거 절대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통장 정리하시면서 안 쓰는 옛날 통장들 한꺼번에 다 폐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첫 월급 통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 재물의 시작점, 그러니까 돈의 뿌리가 처음 자리 잡은 곳이거든요. 예로부터 처음 돈을 받은 그릇은 오래 간직하라는 말이 있지요. 그 첫 그릇이 있어야 다음 그릇도 단단하게 채워진다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이날 다른 통장들은 정리하셔도 첫 월급 통장만큼은 서랍 깊숙한 곳에 곱게 간직해 두시면 1년 내내 재물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무심코 놓치는 것인데요. 바로 부모님이나 어른들께서 주신 물건입니다. 작은 손수건 한 장이든 오래된 만년필 한 자루든 어른들께서 마음 담아 주신 물건은 절대로 가볍게 버리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추억의 물건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재물 뿌리와 직접 연결된 물건이거든요. 어른들의 손길과 기운이 그 물건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그걸 버리시는 순간 가족 전체로 흘러야 할 재물의 줄기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쓰시는 물건이라도 곱게 보관해 두시거나 정 아니다 싶으시면 깨끗이 닦아서 다른 가족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는 25일이 날 절대 쓰레기로는 보내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6월 중순이자 25일이 날 버리면 재물운이 사라지는 것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도자기나 그릇입니다. 이사하시거나 살림 정리하실 때 멀쩡한 그릇 한꺼번에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한 번도 안 깨진 그릇은 그 자체로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옛말이 있지요. 깨지지 않고 우리 집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그릇이 우리 집 재물과 잘 맞는다는 징조이자 신호인 셈이지요. 디자인이 조금 촌스럽다고 요즘 안 쓴다고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한 켠에 잘 보관해 두시거나 작은 물건이라도 담아 두시는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 멀쩡한 그릇 하나가 1년 돈복을 통째로 지켜내기도 합니다. 이날 오래된 묵은 동전 역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동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한번 서랍 열어보세요. 동전통이나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는 옛날 동전들, 외국 여행 다녀오시면서 가져온 외국 동전, 또 어디서 받은 기념주와 분명히 한두 개씩은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6월 25일 이날만큼은 한꺼번에 처분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동전 하나하나가 다 재물의 씨앗이지요. 작은 씨앗이 모여서 큰 곡간을 이룬다는 그 단순한 진리, 진짜 부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전은 따로 작은 그릇이나 항아리에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미 다 버렸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챙기시면 되는데요. 특히 앞으로 알려드릴 것들만 잘 지키셔도 재물운은 서서히 다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물건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은 잘 챙기셨는데 행동 하나 잘못하시면 지금까지 쌓아두신 재물운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요. 이거 진짜 평소에 그냥 하고 계신 행동들이라 충격이실 수 있는데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이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 충동적인 대청소입니다.
6월 중순이 되면 날도 좋아지고 환기도 잘 되니까 오늘 마음먹은 김에 전부 다 정리해버리자 하시면서 큰 봉투 꺼내서 박스째 막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재물운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는지도 모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듯이 버리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소중한 재물 그릇들까지 함께 휩쓸려 나가버리거든요. 예로부터 큰 정리는 반드시 좋은 날짜를 가려서 하라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정리하실 때도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며칠에 걸쳐서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것은 이것보다 더 무심코 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25일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실수이지요. 6월 25일이 날 냉장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환절기니까 묵은 것들 한번 싹 비우자 이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거 좀 오래되긴 했는데 아까우니까 마지막으로 한 입만 먹자. 유통기한 살짝 지났지만 괜찮겠지 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이미 기운이 다한 음식이 몸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1년 재물 흐름까지 함께 상해버린다고 하셨거든요. 음식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운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 6월 25일 이날만큼은 깨끗하게 보내드리시고 새로 차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음식은 바로 햇감자와 햇보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땅속 깊이 뿌리 내려 단단하게 자란 음식인데요. 뿌리가 단단한 음식을 드시면 그 사람의 재물뿌리도 함께 단단해진다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옵니다. 화려하고 비싼 음식보다 이런 소박하고 단단한 음식이 6월 25일에는 훨씬 어울리는 음식이지요. 햇감에 하나 푹 쪄서 따뜻하게 드시거나 보리밥에 시원한 열무김치 한 그릇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보리밥 대신 따뜻한 흰쌀밥도 재물운에 있어서는 언제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맑은 국물 음식도 꼭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맑은 미역국이나 콩나물 물국 같은 것이 있지요. 국물이 맑아야 그 집의 재물 흐름도 맑게 흐른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탁한 국물, 진한 국물보다 6월 25일 이날만큼은 맑고 시원한 국물 한 그릇이 1년 돈을 맑게 흘러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6월 25일 이날 누군가에게 손수건이나 구두를 선물로 주는 행동입니다. 평소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은 선생님이나 은사님께 손수건 하나 곱게 사드릴까, 좋은 구두 한 켤레 선물해 드릴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좋지는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가장 경계하시던 선물이 바로 이 두 가지이지요. 손수건은 예로부터 이별의 눈물을 닦는 물건이라고 해서 귀한 분께 손수건을 드리면 그 인연이 곧 끊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구두는 또 어떤가요? 구두는 떠나는 발에 신기는 물건이지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그 구두를 신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떠나가 버린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분은 단순한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 분이지요. 그 뿌리가 끊어지면 그분께 배운 모든 것, 그리고 그분이 열어주신 인생의 길까지 함께 막혀버리는 셈입니다. 그 막힘이 결국 내 재물 흐름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날 선물로 뭘 드리면 좋을까요? 바로 살아있는 작은 화분이나 새 노트, 펜 같은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모두 새로운 시작과 자라남을 뜻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6월 25일 이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날 꼭 하시면 좋은 행동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재물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1년 돈복을 단단하게 키워주는 것들인데요. 이제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봄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보관해 두시는 일입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얇은 외투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옷장 깊숙이 그냥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이라는 건 그 계절 내내 내가 다니면서 받은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릇인데요. 봄 한철 좋은 기운 가득 뺀 옷을 그냥 두시면 그 좋은 기운이 옷장 안에서 그대로 묵어버리거든요. 반드시 깨끗하게 한번 빨아주시고 가능하면 향기로운 섬유유연제로 마무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옷에 깃든 기운이 곧 그 집의 기운이라는 말이 있지요. 깨끗한 옷장이 깨끗한 곳간을 만들고 한 해의 재물까지 좋아지게 만들어 주지요. 두 번째는 새 지갑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앞서 헌 지갑은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새 지갑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6월 25일 이날 또는 이날 전에 새 지갑을 들이시면 재물운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새 지갑은 빨간색이나 갈색, 황금빛, 노란빛이 도는 것으로 고르세요. 만약 그것이 아니더라도 안쪽 부분이 이런 색이면 좋습니다. 빨간 계열과 금색 계열은 예로부터 재물을 끌어모으는 색이거든요. 새 지갑을 들이실 때는 빈 채로 두지 마시고 새 돈 한 장을 곱게 넣어 며칠 모셔둔 다음에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그 지갑이 평생 비지 않는 지갑이 됩니다. 다음으로 현관 매트를 새 것으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현관은 우리 집의 입구이자 재물이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길목인데요. 그 입구에 깔린 매트가 낡고 더러워져 있으면 들어오던 좋은 기운도 입구에서부터 더러워져 버리지요. 6월 25일이 날 현관 매트 한번 새 것으로 바꿔보세요. 가장 좋은 색은 황금빛이 도는 노란색 또는 따뜻한 갈색 계열입니다. 비싼 매트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5영원 만원짜리 매트 한 장이 1년 재물의 입구를 활짝 열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 매트를 까시는 그 자리는 미리 깨끗이 닦고 깔아주세요. 그리고 집안에 작은 화분이나 복주머니를 하나 들여보세요. 화분이라면 잎이 둥글고 도톰한 식물이 가장 좋은데요. 산세베리아나 파키라 같은 식물들이 키우기도 쉽고 재물운도 잘 끌어옵니다. 복주머니라면 빨간색이나 황금색으로 작은 것 하나 마련하셔서 동전 몇 개와 새 돈 한 장 넣어 거실 한켠에 두세요. 그 복주머니가 우리 집의 작은 보물창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잣집 거실에는 옛날부터 이런 작은 그릇이 꼭 하나씩 있었다고 하지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집의 재물뿌리를 지켜주는 그릇이지요. 이날 자기 자신의 재물 흐름을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번 통장 정리하듯이 6월 25일 이날만큼은 종이 한 장 꺼내셔서 적어보세요. 어디서 돈이 새나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려보내고 싶은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내 금전 흐름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어보시는 김에 집안도 한번 같이 둘러봐 주세요. 6월 25일이 날 꼭 살펴봐야 할 공간이 세 곳 있는데요. 이 세 곳만 손보셔도 1년 재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베란다와 창고입니다. 6월 중순은 1년 중 햇빛이 가장 부드럽고 좋은 시기인데요. 그런데
베란다에 묵은 짐이 잔뜩 쌓여 있으면 그 좋은 햇빛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햇빛이 곧 재물의 기운이거든요. 베란다 한번 정리해 주시면 그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서 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 위나 장롱,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는 높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이지요. 높은 곳에 쌓인 먼지가 그 집안의 재물천장을 막아버린다는 옛말이 있거든요. 의자 하나 가져다 놓고 한번 닦아주시면 막혀있던 재물천장이 활짝 열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싱크대 아래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 바로 아래라서 재물의 흐름과 가장 직접 연결된 공간인데요. 6월 25일 날 싱크대 아래를 열어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흘러나가던 돈이 멈추고 다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는 6월 25일, 이날은 1년 재물운을 지켜내는 중요한 날이지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세요. 여러분의 금전운이 커지고 돈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영상 아래 오는 6월 25일을 앞두고 챙기시면 좋은 새 지갑이나 현관 매트, 작은 화분 같은 것들 안내해 두었으니 꼭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사주에서 재물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가족 전체의 돈복을 함께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사주풀이 안내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고요. 혼자 받는 복보다 함께 나누는 복이 몇 배로 커진다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저희 채널 멤버십에 함께 해주시면 타인을 돕고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댓글창에 6월 25일 재물 그릇 단단히 지키고 1년 돈 키워갑니다. 이 한 줄 꼭 남겨주세요. 글로 쓰고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 기운이 진짜 현실이 된다고 하지요.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올해 풍요로운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10원 동전 이곳에 딱 한 개만 두세요. 막혀있던 돈줄이 터지고 금전운이 폭발합니다. 10원짜리 동전 이곳에 딱 한 개만 두세요. 금전운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주머니 속이나 서랍 구석에서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무심코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겨우 10원하고 가볍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동전 하나가 여러분 집안에 꽉 막혀있던 돈의 물기를 시원하게 터주는 아주 강력한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수많은 부자들은 이 비밀을 알고 집안에 아주 특별한 그곳에 10원 동전을 보물처럼 놓아둡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10원 동전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장 작은 돈이지만 그 안에는 돈의 순환과 번영을 부르는 거대한 힘, 즉 재물의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그저 굴러다니는 줄로만 알았던 10원 동전 하나로 어떻게 우리 집을 돈이 마르지 않는 샘터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20분 후 여러분의 손에는 재물운을 스스로 가꾸고 키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혜가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10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월급은 통장을 잠시 스쳐갈 뿐이고 아무리 아껴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에요. 혹은 돈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돈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한 마음이지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왜 우리 집 금고는 늘 비어 있는 걸까요? 풍수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씨앗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밭이 있어도 씨앗 한 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곡식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집안에 돈이 기운을 끌어당기고 그 돈이 또 다른 돈을 낳게 하는 재물의 씨앗이 없으면 돈은 그저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버리는 손님과 같아집니다. 돈도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고 자신과 비슷한 기운이 모여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지갑이 텅 비어 있거나 집안에 돈의 기운이 흩어져 있으면 돈은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환경, 즉 돈이 스스로 증식하고 불어날 수 있는 기운의 밭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재물의 씨앗을 여러분의 지갑과 집안에 심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그 작은 동전 속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10원 동전이 왜 재물의 씨앗이라 불리는지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원 동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바로 신라시대의 보물 다보탑이 새겨져 있지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보탑은 보물이 많은 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탑을 세울 때 그 안에 부처님의 살이나 귀한 경전, 보화들을 정성껏 넣어 복을 빌었습니다. 즉 다보탑은 그 자체가 보물을 품은 그릇이자 복을 담는 창고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물입니다. 10원 동전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 무한한 보물을 담을 수 있는 풍요의 그릇을 품고 있는 셈이지요. 둘째로 10이라는 숫자의 비밀입니다. 10은 1과 0의 조합이지요. 1은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고 0은 비어있음과 동시에 무한함을 뜻합니다. 즉 작은 시작이 끝없이 커진다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10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성과 원만함을 상징하는 완전한 수입니다. 제장, 스장선, 장조, 마이조. 그래서 옛날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을 열 때 가장 먼저 10원짜리를 금고에 넣어 저 빌었다고 저 불었다고 오늘 장사가 이처럼 가득 차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원 동전의 황금빛 구리색입니다. 이 반짝이는 색은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금짐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뿜어내는 색입니다. 옛 부잣집 대감님들이 녹그릇과 노수저를 고집했던 이유도 바로 이 구리가 나쁜 기운을 막고 재물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나요? 10원 동전은 그냥 10원의 가치가 아닙니다. 보물을 담는 그릇 다보탑, 무한한 성장을 뜻하는 숫자 10, 재물을 지키는 금의 기운이 모두 합쳐진 작지만 우주적인 힘을 가진 재물의 씨앗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10원 동전을 보시거든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 손에 작은 우주와 보물 창고가 있구나 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가짐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돈의 수호신을 모시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돈이 지갑에 착 달라붙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반짝반짝 윤이 나는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한 개를 준비하세요. 이왕이면 갓 발행된 새 동전이면 더 좋고, 아니라면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껏 닦아 빛을 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 안쪽 가장 깊숙하고 조용한 자리를 찾아보세요. 카드를 넣는 칸맨디나 잘 쓰지 않는 숨겨진 공간이 좋습니다. 바로 그곳에 다른 동전이나 지폐와 섞이지 않도록 이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나만의 수호 부적처럼 고인어 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동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동전은 돈을 쓰는 용도가 아니라 돈을 불러들이고 지켜주는 씨앗돈이자 어미돈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쌀독이 비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쌀독 바닥에 쌀 한 톨이라도 남겨두어야 그 기운이 다시 쌀을 가득 채운다고 믿으셨습니다. 지갑도 똑같습니다. 이 10원짜리 씨앗돈이 지갑에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돈의 기운이 이곳이 내가 머물 자리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기운이 다른 돈들을 끌어당기고 나갔던 돈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놀라운 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돈이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아늑한 집이 되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큰 부자들 중에는 지갑을 절대 텅 비워두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갑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지갑, 즉 돈의 집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낡아서 찢어지거나 실밥이 터진 곳은 없나요? 영수증이나 필요 없는 쿠폰들로 뚱뚱하게 부풀어 있지는 않나요? 그런 지갑은 마치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싶어도 발디딜 틈이 없는 것이죠. 아깝더라도 그런 지갑은 과감히 새 것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오래 썼지만 손때가 묻어 정겹고 그 지갑을 쓰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지갑이 여러분과 기운이 잘 맞는다는 뜻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관리하며 돈을 귀하게 모시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당장 지갑을 열고 불필요한 것들은 싹 정리하고 행운의 10원 동전을 위한 특별석을 마련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물로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집안 전체로 거대한 돈을 끌어당기는 재물 자석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해두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외부에서 돈 들어올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집안에서 재물의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서쪽입니다. 왜 서쪽일까요?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지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시간과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서쪽을 돈이 머무는 자리, 금전운이 쌓이는 황금 창고라고 봅니다. 자, 지금 거실이나 안방에서 서쪽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곳에 선반이나 작은 탁자 위에 10원짜리 동전을 놓아두는 겁니다. 그냥 바닥에 툭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고 예쁜 접시를 하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하얀 도자기나 투명한 유리 접시가 좋습니다. 흙의 기운이 새 기운을 북돋아주고 투명한 유리는 순수한 재물의 기운을 막힘없이 통과시키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가볍고 인위적인 기운이라
재물의 무거운 기운과 맞지 않은 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접시 위에 반짝이는 10원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올려두세요. 왜 3개일까요? 예로부터 숫자 3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조화를 뜻하는 가장 완전하고 안정적인 수였습니다. 삼신할머니 삼재삼복처럼 우리 조상님들은 3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지요. 이렇게 서쪽에 10원 동전 3개를 모셔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금전 흐름이 안정되고 재물의 기운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황금 구역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모든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드나드는 첫 관문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운명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현관 신발장이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오른쪽 구석 밝은 곳에 작은 접시를 놓고 그 위에 10원 동전 5개를 둥근 원 모양으로 배치해 보세요. 원은 끝없는 순환을 뜻하고 숫자 5은 세상 만물을 이루는 5가지 기운, 즉 나무, 불, 흙, 쇠, 물의 오행, 우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좋은 재물의 기운이 우리 집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는 강력한 기운의 장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 현관은 어떤 모습인가요? 온갖 신발이 널브러져 있고 어두컴컴하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관 상황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제가 그 기운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독초가 가득한 땅에 심으면 싹이 틀 수 없겠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의 씨앗을 갉아먹고 돈 새는 구멍을 만드는 최악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곳만큼은 반드시 피해서 동전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첫째, 침실입니다. 특히 베개 밑이나 침대 아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침실은 하루 종일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재충전하는 아주 고요한 음침의 공간입니다. 반면에 돈이나 금속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증식하려는 강한 양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요. 이 두 기운이 한 공간, 특히 잠자는 머리맡에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꿀잠을 자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이 서로 충돌하여 숙면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치며 오히려 돈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돈이라도 끌어볼까 하고 베개 밑에 돈다발을 넣고 주무셨다가 오히려 며칠 내내 잠을 설치고 몸살까지 앓으셨다고 합니다. 침실에는 돈의 기운이 아니라 평안함과 사랑의 기운이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 욕실과 화장실입니다. 이곳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가고 쉽게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고여있지 않고 빠져나가는 물은 재물의 유출을 의미합니다. 특히 변기 근처나 세면대 밑에 동전을 두는 것은 내 소중한 재물을 더러운 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이 화장실에서 돈 이야기를 하거나 돈을 세는 것조차 금기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실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정화의 공간이지 재물이 머물고 자라나는 공간이 아닙니다. 셋째, 냉장고 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냉장고 위에 잡동사니와 함께 동전을 올려두시는데 이곳은 재물운에 아주 해로운 장소입니다. 냉장고는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냉기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모터가 돌아가며 강한 전자기장을 매번 뿜는 곳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기운은
동전이 가진 안정적인 재물의 기운을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또한 음식 냄새와 습기가 배어 금속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쓰레기통 근처입니다. 돈을 쓰레기 가까이에 두는 것은 돈을 쓰레기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의미가 되어 돈이 스스로를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10원짜리 하나라도 귀하게 여겨 깨끗하고 존중받는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곳에 동전이나 돈을 두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꾸면 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돈새는 구멍 막습니다 하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다짐을 남겨보세요. 그 다짐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재물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집에 소중한 재물의 씨앗을 잘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지요. 정성껏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가꾸어야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0원 동전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놓아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으로 그 기운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전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10원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공기 중의 습기나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금세 색이 변하고 탁해지기 쉽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빛을 잃은 상태를 돈의 기운이 잠시 잠들어 있는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약 석 달에 한 번 혹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것처럼 반짝이는 동전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춘, 단오, 추석, 동지처럼 예로부터 하늘의 기운이 새롭게 바뀌는 날에 교체하면 재물의 기운도 함께 강력하게 새로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뀔 때 새 옷을 갈아입듯 우리 집 재물운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매번 새 동전을 구하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동전을 정성껏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드러운 천이나 물티슈로 동전에 묻은 먼지와 탁한 기운을 닦아내며 그동안 우리 집 재물을 지켜주느라 고생 많았구나. 다시 힘을 내주렴 하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겉을 닦는 행위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묵은 기운을 정화하고 돈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빛이 다시 살아나면 그 안에 머물던 돈의 기운도 활기차게 깨어납니다. 풍수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체된 기운을 정리하고 막힌 곳을 뚫어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10원 동전을 정성으로 돌봐주면 집안 전체에 막혀있던 돈줄도 자연스럽게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재물의 씨앗을 잘 키우기 위한 생활 속 지혜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지갑 속 영수증과 쿠폰을 싹 정리해서 돈이 편안히 쉴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현금을 쓸 때는 이 돈이 좋은 곳에 가서 더 큰 복을 만들어 다시 돌아오렴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보내세요. 돈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기분 좋게 흘려보내야 더 큰 물줄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풍수 비법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10원 동전을 수백 개 가져다 놓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10원 하나 없더라도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10원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을 특정 장소에 둔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작은 실천을 통해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내 삶의 풍요를 끌어당기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10원 동전 하나를 정성껏 닦고 귀한 자리에 모시는 행위는 나는 내 삶에 들어오는 재물을 존중하고 감사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우주를 향한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마음의 씨앗이 먼저 심어져야 비로소 물질적인 풍요의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을 보고 에이 귀찮아 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허리가 조금 아프시더라도 기쁘게 주워서 깨끗이 닦아 지갑에 넣거나 근처 가게 불우이웃 돕기 함에 넣어보세요. 작은 돈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늘이 보고 땅이 보며 돈의 기운이 감동하여 여러분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겁니다. 현관에 10원 동전을 두셨다면 매일 아침 현관 바닥을 깨끗이 쓸고 닦아보세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현관 조명을 밝게 켜두세요. 좋은 기운이 우리 집 문턱을 신나게 넘어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재물의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정성스러운 농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 풍요를 가꿀 준비가 완벽하게 되신 겁니다. 오늘 당장 지갑 속이나 집안의 서쪽 명당에 여러분의 희망을 담은 행운의 10원 동전 하나를 놓아보세요. 그 작은 동전 하나가 여러분의 잠자던 재물을 깨우고 마르지 않는 돈복의 샘을 터뜨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지고 일상 속에서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행운들이 자꾸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